여러분과 함께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해본다는 뜻은 열심히 여러분들을 한번 죽여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아마 일반 분들에게 죽음 그러면 상당히 낯선 그러한 부분인데요. 아까 소개 말씀에서 했듯이 저희 과가 우리 동국대 불교대학원 내에 생사문화산업학과라고 해서 과가 만들어진 지가 26년째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일기로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쭉 있으면서 이제 에, 석박사도 마치고 그다음에 또 이쪽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에,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 과가 장례문화학과로 시작을 했는데 근데 이제 죽음이라는 부분이 장례만 치르는 게 아니고 또 물론 이제 상장례 의례에 죽음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이제 다 녹아들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잘 그거에 대해서 잘 해석을 잘 못하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거기에 이제 죽음 준비 교육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과 이름을 그때 2000년도 초반에 서양에서 우리나라에 웰빙, 웰다잉이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 과 이름도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 문화만 할 게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죽음 준비 교육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름을 생사의례학과로 바꿨는데 또 몇 년이 지나니까 이 죽음 분야가 예전에는 장례라든가 그다음에 또 집안에서 뭐 할머니나 어머님들이 수의 준비하고 이런 정도로 그쳤는데 이제는 뭐 이 죽음 분야가 장례식장이 생기고 전엔 다 집에서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례식장에서 모시고 그다음에 또 상조회사가 또 많이 생겼어요. 지금 이제 상조회사가 거의 다 이제 주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산업화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저희 과 이름이 지금은 이제 생사문화 산업학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는 이제 성직자분들 이제 많이 오시고 성직자인데 불교에서만 오시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기독교나 천주교 이쪽에서도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 상장례 현장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 장례 지도사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오세요. 그래서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죽음 분야가 점점 대중화가 되는 거예요. 긴장이 돼서 목이 마르네요. 근데 그래서 조금 아까 제가 캐대원 얘기했지만 거기서도 이뭐 저승사자도 막 나오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젊은 세대들이 젊은 세대들은 이 정보에 대한 접촉할 수 있는 역량이 아주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이 좀 궁금하면 뭐 다 또 검색해서 익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을 또 바라보고 또 그거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요. 최근에 아주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저희 과에서 1년에 한 500명씩 서울 근교에 있는 장례식장에 종사자들을 정부로부터 위탁받아서 저희가 교육을 또 시켜요. 그러면 윤리적인 거라든가 또 여러 가지 또 영적인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근데 예전에는 장례주사들이 나이가 연세가 보통 50대, 60대가 많았는데 요즘은 30대 전후로 옵니다. 또 여자분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죽음이 이제 일단은 좀 매우 먼데 있지 않고 우리 가까이 있는 걸로 어, 어, 유행한다 그러면 좀 그렇고요. 그죠? 매우 이제 친숙한 그러한 주제로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지금 그렇게 시류가 바뀌면 장단점이 있는데 죽음에 대한 준비를 젊은 사람들 이제 미리부터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젊은 나이에서부터.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그 건강 관리 되게 열심히 하죠. 예. 그래서 그분들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100세 정도까지 살 거를 예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젊어서부터 이제 관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분들은. 그 대신에 이제 또 한 가지 단점은 뭐냐면 그렇게 죽음을 결국에는 병원이나 또 이러한 죽음을 관리하는 그러한 그 일종의 이제 산업에서 다루잖아요. 그렇게 되면 인간적인 그러한 관점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의 어떤 상품으로 보기 시작을 하는 단점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이렇게 연구하는 사람들은 최대한으로 그런 걸 이제 필요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에서 필요하잖아요. 요즘 뭐 다 아파트에서 하시는데 어디서 장례를 치르시겠어요? 병원이나 또 장례식장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에 그렇게 흘러가는 그러한 부분들을 오늘같이 잘 죽음 준비 교육을 잘 하셔서 그것을 그러한 계량적으로 그러니까 숫자라든가 또 돈이라든가 이런 거에 치우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에, 잘 관리해 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인간에 충실한 그런 쪽으로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많이 또 연구하고 또 가르치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죽음 준비 교육 이 제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제가 뭐라고 법부님들이라고 할까요? 법부님들께서 과연 그러면 죽음은 죽음인데 아름다운 죽음이 뭔지 또 그게 또 종교가 없는 분들도 많잖아요. 종교가 없는 분들이 지금 뭐 50%가 넘어요. 우리나라 53%뭐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종교가 없는 분들하고 또 이렇게 종교가 있는 분들하고 또 종교도 또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아름다운 죽음 이게 또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불자로서 아름다운 죽음이 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에, 이해해보고 그리고 나서 또 불교에서 또 추구하는 또 죽음은 어떤 건지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괜찮으시면 불교에서 죽는 방법을 한번 또 죽어보시고 실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우리가 좀 회피하기 쉬운, 외면하기 쉬운 그러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저하고 같이 좀 편안하게 한번 어, 장을 한번 마련해서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아름다운 죽음, 과연 어떤 걸까요? 그러면 이제 대충 어떻게 뭘 생각하시냐면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으시니까 들어가서 관에 누워가지고 요즘은 이제 누워서 입관할 때 또 장식도 또 이쁘게 하죠. 뭐 꽃도 막 넣어주고 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또 이 많은 보살님들이 나는 죽을 때 또 무슨 옷을 입고 가지? 또 그런 거 걱정부터 많이 하세요. 여성분들은 우리 뭐 무슨 뭐 모임이나 파티 있으면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옷 걱정하시잖아요. 그렇듯이 이제 걱정들을 하세요. 근데 과연 그렇게 아름다운 수의를 입고 그다음에 또 옆에 또 이 꽃으로 또 이렇게 가득 채우고 해서 그렇게 사는 그러한 방식도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그게 과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추구하는 아름다운 죽음일까? 이건 이제 오늘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아름다운 죽음이 뭘지 그거에 대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죽는 방식하고 그다음에 또 현재 최근에 이제 죽는 방식하고는 이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의 삶과 죽어감,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의 현대 한국인의 늘어난 수명으로 인해서 2021년도에 평균 건강 수명이라고 그러죠. 안 아프시고 사시는 수명이 72.5세. 그러니까 73세까지는 거의 많은 분들이 안 아프시고 이제 사시는데 72.5세가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83.5세까지 평균적으로 사는데 근데 이제 한 10년 정도를 앓다가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 수명하고 기대 수명하고 이제 다른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거사분들이 이제 저기 PD님 한 분밖에 안 계신데, 근데 이제 여성들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세요. 평균 4, 5년 더 사세요. 예. 그래서 여성들은 아무래도 평균 기대 수명이 지금 86세, 85세 이렇게 되고요. 남성들은 81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들이 5년 정도 더 사시죠. 게다가 또 보통 요즘은 뭐 요즘 젊은 세대들은 많이 다르지만 예전에는 한 4살 터울로 결혼들을 많이 하셔서 그래서 여성들이 한 4, 5년 더 사시고 또 결혼 톨로 4, 5년 더 되면 한 10년 정도 여성들은 홀로 더 사셔야 되는 그러한 즐거운 시간들을 이제 맛보게 되십니다. 예. 그래서 또 여성들은 그러니까 또 고민이 많아져요. 아, 저 영감이 없을 때 나머지 10년을 내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느냐. 그렇게 되면 또 경제적으로 또 준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하고 또 많은 또 생각들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또 집안에 또 갈등도 생기고 뭐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근데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러한 인구학적인 부분들은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많이 끼쳐요. 아플 때하고 우리 안 아플 때하고 주변 사람을 대하는 게 확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 몸이 귀찮은데 뭘 이렇게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면서 또 점점 기력이 떨어지면 이 노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아주 결정적으로 가르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귀찮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 이제 노인이 돼요. 예. 근데 귀찮다는 게 그 사람이 싫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근력이 못 쫓아가는 거예요. 예. 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것도 좀 생각하는 것도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에너지가 그만큼 예전처럼 안 올라오기 때문에 또 뭔가 그러고 나면 또 행동으로 옮기려면 또 이제 에너지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찮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시면 아, 저분이 이제 노인이 되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건강 수명이 지나면 이제 귀찮다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죽어감과 죽음의 장소가 변화를 엄청나게 이제 이뤘어요. 예전엔 다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고 또 집에서 돌아가시지 병원에서 막 아프시면은 나중에 객사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불과 한 10여 년 전만 하더라도 앰뷸런스에 또 운명하기 전에 바로 또 오시고 또 집으로 가서 10여 년 전까지 그래서 이제 집에서 돌아가시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장례식장으로 가든지 집에서 장례를 모시고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죽음의 장소가 집에서 앓다가 병원에 갔다가 그 다음에 장례식장으로 가든지 이렇게 됐는데 요새는 이제 거의 다 병원이나 일반 병원이나 요양병원 그런 데서 돌아가시죠. 그러니까 죽어가는 장소가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집에서 돌아가시기를 원해요. 집이 편하거든요. 있던 데에서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또 가족들도 집에 계시고 하니까. 근데 이제 또 그 어르신들 또 그 간호해 보면 아시겠지만 또 집에서 남성들은 밖에서 일하고 또 아들, 딸 중에서 가령 뭐 여성들은 이제 집에서 또 그래도 직업도 약간 좀 유연성 있는 직업들을 가지기 때문에 그래도 노인을 집에서 봉양하는 게 간병하는 게 너무 힘들거든요. 점점 이제 몸이 나빠지시면 그러면 이제 배변도 받아내야죠. 그다음에 또 옷 갈아입히고 또 변소 또 모시고 다녀야 되죠.
그렇게 되면 여성 혼자서 들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운명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는 다 이제 프로들만 있거든요. 그거 한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한 며칠만 앓다가 가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이제 충분히 또 이해하죠. 왜냐하면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가면 거기에는 요양보호사들이 친절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못돼서 친절하지 않은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살아있는 생명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들의 뭐 부모라든가 뭐 이런 거보다는 생명을 지키고 관리하는 게 그분들의 책무예요, 책무. 의사도 그렇고 간호사도 그렇고. 그러니까 뭐 좀 서운하더라도 바늘로 찔러야 되고 주사 놔야 되고 또 서운하더라도 먹고 싶은 거 못 먹게 해야 되고 그게 바로 의료 관리 체계의 특성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일반 사람들은 집에서 계시다가 집에서는 뭐 가령 뭐 자식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얘기하면 그게 해가 될지 모르죠. 또 어머님 아버님이 또 먹고 싶다면 사다 드리고 또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분들의 수명을 연장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의료 부분들이 더 잘 알죠.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의료 쪽에서는 그렇게 관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지금 이런 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실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이제 요즘은 이제 가정용 호스피스라고 또 있죠. 그래서 가정용 호스피스가 제일 바람직한데 그러면 이제 집에다가 침대도 놓고 또 다 빌려주고 하니까는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의료진들이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체계가 아직까지 그 그러니까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걸 할 수 있는 간호사들에게 자격을 줘가지고 그래서 그걸 관리하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의사가 관리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집까지 와서 또 이렇게 건강해주고 가정의처럼 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려면 또 경비도 또 엄청나게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지금 이제 가정형 호스피스는 이제 진행이 또 안 되겠죠. 어렵죠. 예. 가장 바람직한 거는 가정용이에요, 가정용.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일부에서 이제 그걸 좀 많이 늘리자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뭐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또 정부에서는 또 그에 대해서 예산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들이 아니죠. 예. 근데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특히 불교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뭐냐면 죽어가는 것, 그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은 죽어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이제 살아서 뭐 또 어디 뭐 해외여행도 가고 뭐 이런 거를 가장 빛나는 시간으로 생각하지만 불교는 윤회를 하기 때문에 다음 생을 준비하기에 가장 효과적인 시기는 죽어가는 시간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죽어감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자꾸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죽어가는 건 언제부터 죽어가는 거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도 또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현대와 불교의 죽음에서 현대의학에서는 죽음을 아직까지도 심장이 안 뛰면 그럼 이제 죽음으로 쳐요. 아, 저 사람 사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심장 뛰는지 안 뛰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의사가 이제 선언을 하죠. 그래서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응급 환자가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면은 이제 의사들이 연명의료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이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연명의료서를 쓰는 사람들은 가족들이 그 자리에 동의하면 이제 안 합니다. 근데 연명의료에 대한 연명의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라는 거를 이제 거기다가 한번 정부 쪽에다 제출하면 다 공유해서 보거든요. 주민등록증은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가족들이 동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없으면 그러면 이제 살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네, 그걸 안 하게 되면 또 예전에 또 그것 때문에 또 의사들이 또 고발당해가지고 또 형을 받고 그랬어요. 또. 그래서
뭐 보라매 병원 사건이라든가 또 연세대병원의 김할머니 사건이라든가 이래서 뭐 재판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의사들도 그런 것 때문에 자기의 면허증을 또 날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또 최선을 다해서 또 이제 약도 쓰고 이렇게 되면 또 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정신이 없는 그러한 무의식 상태에서 계속 또 삶을 연장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음이라는 건 또 매우, 그래서 언제 죽느냐도 또 매우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이제 뇌사. 근데 요즘은 또 장기 이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신장, 간 이런 거는 이제 매우 쉽게 이제 이식 수술을 해요. 그러면 딴 죽어간 사람한테 장기를 이식받아야 되는데 그럼 심장이 벌렁벌렁 뛰는데 이 사람 살아있는데 또 법적으로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또 장기는 또 심장이 안 뛰면 또 죽으니까 이식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뇌사라는 개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병원에서 여기다 이렇게 하고 심장하고 두 군데가 띠 소리 나면 이제 그다음에 죽었다고 선언을 하죠. 근데 이제 저 환자가 살아서 그 장기 이식을 동의를 했어요. 그럼 이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젊은 분이 이제 사망할 경우에 많이 기다리죠. 그러면 기다리고 있다가 심장이 뇌가 죽었다. 그래도 심장은 살려놓는 거죠, 이제. 네. 내가 완전히 죽고, 그래도 심장은 살려놔야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장기를 적출을 해서 또 이제 가져가고, 또 딴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대의 죽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법적으로 연루되면 그거 큰일이거든요. 잘못하면 죽지 않은 사람을 죽었다 그러면 살인죄가 되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보호자들이 또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보호자들이 또 그거 가지고 또 시비를 거는 분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아주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심장사가 기준인데 그런데 이제 장기 이식 때문에 뇌사가 그거를 보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가령 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심장이 멎었어. 그래서 심장이 멎으면 10분 내로 7, 8분 내로 다시 그 뇌에 혈액이 가지 않으면 뇌가 이제 죽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서 뇌사가 된 상태로 병원에 이제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차마 또 가족들은 또 뇌사가 됐다 그래도 보름밖에 안 되는데 또 심장을 멈추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몇 개월씩들은 또 이제 가는 경우도 있죠. 예, 예, 뭐 주변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 분들이 이제 가끔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특히 뭐 자식이 그렇게 됐다. 그 자식이 젊은 사람이 그랬다. 그러면 이제 부모들이 이제 뇌사가 된 거 알면서도 심장은 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심장을 계속 뛰게 하기를 요구를 하죠. 그럼 이제 보름이고 한 달 정도 끝나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뇌가 안 움직이면 그러면 이제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에 우리 몸도 이제 점점 죽어서 이제 이제 사망하게 되죠. 또 그게 또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별할 시간을 또 갖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갑자기 또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불교에서는 예전부터 죽음이라는 건 뭐냐? 여기 초기 불교에서는 그다음에 체원, 그다음에 식의 소멸을 죽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수는 뭐예요? 수, 목숨수라고 그러죠? 목숨수. 그러니까 우리 호흡 수행하죠? 들숨 날숨 수행하잖아요. 바로 그게 바로 끝이면 숨 쉬었다가 안 쉬면은 죽는 거죠. 예. 그래서 숨을 못 쉬는 거. 근데 요즘은 이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인공폐로 계속 숨을 쉬게 하거든요. 예. 그다음에 체온도 또 우리 몸에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고 또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이제 식잖아요. 우리 몸이 식잖아요. 그것도 요즘 이제 강제로 튜브 넣어서 또 다 살린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식은 이제 조금만 말씀드린 뇌사. 예. 뇌사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뇌는 한번 그렇게 되면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교에서는 불교도 이제 정확하게 옛날부터 이제
옛날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런 이제, 그 어떤 설들은 정통한 거예요, 다들. 그다음에 오온의 다섯 가지 요소, 색수상 행식, 그죠?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죠. 그래서 반야신경 우리 매일 또 봉독하잖아요. 그래서 오온이 끊어지면 죽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계, 그러니까 우리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면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생물체인 거예요. 예. 그다음에 수명을 말하는 명근, 명근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운명을 타고 나잖아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명근은 몇 살이에요? 기본적으로 의과학자들이 연구했을 때는 120살까지 우리 몸은 살게 돼 있다라고 많이 정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완벽하게 관리하고 한 사람만이 120살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개는 몇 살이에요? 15년에서 20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명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인간의 명근하고 개의 명근하고 하루살이는 하루고 하루의 명근이고 자기 업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태어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저 사람은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은 운행할 운자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수명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근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끝났습니다라고 운명한다는 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수와 난과 식을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 안이비설신을 막 움직여가지고 살아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렇다 보면 우리 몸도 따뜻해지고 목숨도 벌떡벌떡 쉬잖아요. 그다음에 또 뇌도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버리면 몸은 죽어서 나무 토막과 같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사람이 죽으면 나무 토막같이 되는 거 보셨어요? 예? 못 보셨어요? 예. 오늘 한번 그렇게 돼 보시죠, 뭐. 예. 그런데 뭐냐면 이제 요즘 이제 장례식장 가면 그러면 이제 시신을 이제 장례식장에 인도하고 환자 보호자들이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에, 장례식장으로 가면 장례식장에서 이제 그 시신이 들어오게 되면 뭐를 해요? 다 깨끗이 닦죠. 깨끗이 닦고 옷도 갈아입히고 하죠. 그걸 뭐라 그래요? 염습한다 그러죠. 염한다 그러죠. 이 염은 원래는 습염이에요. 습은 닦아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염은 이제 가릴 염자예요. 그래서 몸을 가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의복으로 그러니까 수의로 가려주는 거죠. 수의로 가리고 또 요즘은 뭐 삼배로 된 수의를 원치 않으시면 여성분들은 이제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한복 같은 거 마련하면 이제 한복을 입혀드리고 또 남성도 또 나 수의 원하지 않아 그러면 양복으로 평소에 입던 걸로 해줘 그러면 또 그렇게 또 해주고 하죠. 예, 그래서 그래서 수의라는 게 우리나라 삼배 수의를 쓰지만 그거는 원래 전통적으로 삼배 수의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수의는 있었지만 그래서 예전에 뭐 그 집에서 그 사시는 분들은 깨끗한 뭐 무명옷이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갈아입혀서 보내면 그게 수의죠. 그다음에 또 옛날에 관직에 있었던 분들은 관복 입고 또 들어가 그거 해주고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이제 일제시대 때 쪽쯤 들어오면서 이제 그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가 너무 이제 제사에 그 인력과 이걸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이제 자꾸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그렇게 이제 몰아붙였죠. 그래서 결국 이제 수위가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많이 섰는데 요즘은 이제 또 트렌드가 또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수위를 뭘로 하지? 또 생각도 해보시고 하는 게 또 좋죠. 그죠? 괜찮겠죠? 디자인도 좀 해보시고 만들어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죽음으로 잃는 게 뭐냐? 많죠. 죽음으로.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육체 상실. 그다음에 인격이 이제 괴멸돼. 나라는 이범수라는 존재가
이제 죽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저 또 치매도 걸리고 그러면 뭐 이범수가 어디 있어요? 옛날에 이범수 없고 이제 치매 걸린 뭐 남자 노인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제 병원이나 이런 데 가면 거기에 이름, 몇 세, 증상, 치매 뭐 이렇게만 딱 써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인격으로 이제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변하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인격은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안락사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안락사. 그래서 미국에서 1990년대에 잭 캐버키안이라는 내과 의사가 있었는데 이분에게 어떤 젊은 여성이 와서 50대, 50 초반의 여성이 와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자기가 치매에 걸린 거예요. 50대에도 치매 걸려요. 예, 아주 심각하게 걸린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치매에 걸렸다고 가족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치매가 걸리면 자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가 엄마로서 부인으로서 하던 행동을 전혀 그런 딴 행동을 한다고 남편하고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매우 실망을 했어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존엄이 있는데요. 엄마로서 남편으로 존엄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되냐?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사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죽여주세요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여성을 죽게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뭐 이렇게 죽이면은 그 사람 살인죄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내과 의사니까 그러니까 장치를 마련을 해서 그렇게 해서 여기에 그 이제 납 독약 성분이 들어가게 이렇게 장치를 만들어 놓고 그리고 본인이 땡기게 했어요. 본인이 땡기게. 그러니까 자살 방조죄 정도는 돼도 살인죄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은 되게 이제 선구자적인 분이에요. 예.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저렇게 고통을 받느니 차라리 죽겠다 이런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의 인격이 괴멸되는 고통, 심리적 고통이 더 크기 때문에 이분은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조력사라고 그러죠, 조력사. 예, 조력사. 존엄사, 조력사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그다음에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그 뭐냐면 우리가 몸이 아프면 어제까지 얘가 지금까지 내 말 잘 듣는데 이걸 못 움직여. 그럼 얘는 이제 내가 아니에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만큼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려 당뇨가 심해가지고 절단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걸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의 주인이라는 거에서 벗어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 놈들이 말 안 듣기 시작해봐요. 내 뱃속에서 난 놈들이 이것들이 아기 때는 뭐 엄마하고 쫓아다니고 뭐 엄마 없으면 못 살 것 같이 그러더니 초등학교 들어가서 뭐 여자친구 생기고부터 조금 바뀌기 시작하더니 중학교 가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쟤는 연태까지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처 왔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특히 자기 몸에 대한 애착이 우리가 얼마나 강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애착이 그만큼 강할수록 자기 자신의 통제력을 잃을수록 우리는 더 이제 절망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소멸되어 가는다는 걸 이제 아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또 내가 또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 나 때문에 또 뭐 자기 일도 못하고 이러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 그리고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뭔가를 하고 끝내고 싶었는데 또 미완성이야. 미지의 세계와 또 대면을 해야 돼. 아, 내가 이때까지 뭐 3,000배도 하고 뭐 보시금도 잘 내고 그랬는데 그래도 내가 전에 말이야 옆에 뺑덕이 엄마하고 한바탕 했는데 그때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겼는데 그것 때문에 염라대왕이 또 그거는 알고 계시겠지? 이러면서 또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가면 또 염라대왕 만나야 되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지? 이제 이렇게
미지의 세계와 대면할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안 생겨요. 그죠? 눈에 안 보이니까. 근데 몸이 아프기 시작하면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죽은 다음에 나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아니면 이 개로 태어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또 개도 또 뭐 요즘 팔자들이 좋은 개도 있고. 근데 또, 예, 개도 또 개 나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이 이제 태산인 거예요. 걱정이 태산. 예. 그래서 그래서 예전에 평균 수명이 조선 시대 때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에요? 35살. 예. 그래서 28 청춘이에요. 28 16이잖아요. 그럼 그때 16살 때 애들 결혼시키면 또 이제 자기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20살 정도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자 볼 때쯤 되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우리가 수명이 다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만큼 병, 그다음에 영양 상태가 나쁘잖아요. 예전에 뭐 하루에 2끼 먹는 게 이제 보통이고, 그다음에 또 위생 상태도 뭐 우리 같이 서울도 예전에는 뭐 이 하수도 시설 제대로 안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감염병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인류가 수명이 늘어나는 게 첫 번째 원인이 뭐냐면 하수도를 제대로 정비한다 못해. 예, 하수도를 통해서. 예. 또 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맨날 학교에서 회충량 먹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죠? 그래서 그랬는데 35살, 그다음에 제가 어렸을 때도 시골에 가면은 그러면 저희 그 집성촌이니까 가면은 그 동네 이제 인사하러 다니면 저희 사촌이 저를 이제 동네 어른 집에 인사 데리고 다니면서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게 초등학교인데 저 집은 환갑잔치한 집이야라고 아주 딱 대단한 집이야라고 찍은 거예요. 그다음에 또 우리 또 작은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요. 그 할아버지가 그때 오래 사셨어요. 그때 당시로. 한 70살까지 사셨는데 그때 이 수염 기르시고. 예. 그러니까 60살도 오래 살았는데 70살 보면 완전히 이제 신성같이 보이는 거죠. 이제 그렇게. 예. 그죠? 근데 요즘은 노인을 70세로 봐요. 70세. 그죠? 65세에서 또 70세로 지금 그만큼. 근데 더 늘어날 거예요. 아마 이제 지금. 그래서 유엔에서도 70살 이상을 이제 노인으로 이제 치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이제 평균 이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 게 이제 허튼 말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70살에 죽었다. 그러면 저 사람 일찍 죽었네?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우, 너무 일찍 죽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로 70살 전에 가지 마세요. 예. 예. 요즘은 이제 한 90살 돼야지 이제 웬만큼 술을 다 하셨다고 그래요. 네, 90살. 그다음에 그래서 요새 상가집 가면 93, 96, 97 뭐 이러잖아요. 네, 많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뭔가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60살, 70살 요때까지도 돌아가시면 뭔가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저 사람 옛날에 술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응. 저 사람 무슨 뭐 특별한 뭐 병이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 웬만하면 다 저거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죽는 거를 실패로 알아. 예. 그 다음에 또 얼마든지 느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수의 경쟁에서 패배하는 것으로 봐. 예. 근데 7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죽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받아들이는 거에 좀 더 인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나 또 일제시대 때만 하더라도 사람이 죽는 거 그렇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30대, 40대 애들 많이 가시고 보통 예전에 50대 정도 되면은 은퇴를 했거든요, 다. 그죠? 그러니까 50대, 40대 정도까지 삶을 살고 50대는 은퇴하고 60대 전에 되게 많이 돌아가셨어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양도 안 좋고 여러 가지 환경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예.
근데 지금은 거의 뭐 지금 이제 80대, 90대 여러분들 거의 이제 백수 하실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결국에는 백수를 하시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같이 이러한 이 기회를 마련하셔서 내가 80세를 살든 90세를 살든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안 죽겠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이시면 그게 이제 천리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나는 나한테는 겨울이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다만 그게 옛날 겨울은 60년 살면 왔는데 지금은 이제 100살 살야지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한 게 뭐냐면 40년이 늘어났어요. 여러분들이 부모 세대나 이런 분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 여러분들도 그 세대하고 같이 호흡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의 하고 호흡이나 페이스를 맞추려면 예전 분들은 60세니까 70대 뭐 이렇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100세거든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들도 그분들 나름대로 늘어난 수명에 대한 그러한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100세까지 살려면 뭐를 관리해야 될지 뭐를 준비하고 해야 될지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예, 착착착착 준비를 하시면서 사셔야죠. 예. 그래서 근데 어찌됐든 간에 죽는 거는 필연적이기 때문에 안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죽음을 일찍 받아들이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죽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근데 일찍 나의 수명에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한계 내에서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게 이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죽음 교육을 갖다가 하러 다니니까 전에 저 소림사에 갔더니 소림사에서 어떤 거사님이 한 10몇 년 전쯤 됐어요. 그러더니 거사님이 저보러 제가 이제 막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저보다 나이가 한 1, 20년 위신 것 같아. 당신은 안 죽어요? 그래서 죽죠. 그랬더니 당신은 그러면 그 언제 죽으려고 그러냐고 저보러. 예. 그래서 그때 그 질문을 제가 제대로 이렇게 받을 때까지는 제가 딱 부러지게 얘기를 안 했는데 아 이게 그러면서 제가 언제 저보러 죽을 거 그래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저희 어머니가 80까지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한 3년만 더 붙일까? 그래서 내가 85세 정도까지 살라고 그럽니다. 이제 이렇게 궁여지책으로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야, 내가 죽음 교육을 하는 사람 아직 자격이 안 됐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골똘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 죽는 게 가장 좋으냐? 언제 죽는 게 가장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불자로서 부처님의 자식으로서 언제 죽으면 가장 좋겠어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으면 더 살잖아요? 그건 보너스로 사는 거예요. 보너스가 쓰기가 더 좋잖아요. 기분 좋게. 그죠? 보너스의 삶을 살 수 있으면 되죠. 어? 스님 몇 분 있다 끝낼까요? 아, 지금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